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송여사입니다. 다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살다 보면 꼭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기적이라는 걸 바라게 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사방이 다 꽉 막힌 벽처럼 느껴지는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누군가 아주 작은 빛이라도 비춰주길 바라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어쩌면 우리가 잊고 지냈던 아주 작은 온기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참 고맙고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한지영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가장 춥던 날의 온기. 안녕하세요, 송여사님. 저는 7살 딸아이 유나를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30대 후반의 싱글맘 한지영입니다. 오늘 제가 펜을 든 이유는 제 인생에 일어난 차마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그리고 그 기적의 무게에 대해 꼭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제 딸 유나는 이름도 생소한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불행이 너무 가혹하게 찾아왔다고들 합니다. 불과 3년 전 유나가 4살이 되던 해봄 유나의 웃음소리만큼이나 다정했던 남편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흔적이 깃든 집, 텅 빈 옆자리를 보며 매일 밤을 울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손을 꼭 잡던 아이 유나. 엄마 울지마. 하며 눈망울을 반짝이며 나를 쳐다보는 유나. 그 작은 아이가 제 삶의 이유이자 제가 버텨야 할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복조차 시샘하듯 운명은 제게서 모든 것을 앗아가려 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1년쯤 지났을까요? 늘 밝고 씩씩하던 유나가 유치원에서 자꾸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우리 유나 밥 잘 먹고 힘내야지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밥을 먹던 아이가 숟가락을 툭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유나야, 숟가락 다시 쥐어봐. 아이는 제 말을 알아듣는데도 마치 제 몸이 아닌 것처럼 작은 손가락에 힘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날로 대학병원을 찾았고 며칠 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진단명은 오중근입니다. 근육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병입니다. 세상이 무너진다는 말. 네, 정말 무너지더군요. 남편을 보낸 그 잿빛 하늘이 이번엔 제 머리 위로 그대로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와 유나의 지옥 같은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나는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습니다. 튼튼했던 다리는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변해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고 스스로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워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의 눈빛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아이의 머리를 감겨주는데 아이의 가느다란 머리카락이 제 손가락 사이로 힘없이 한 움큼씩 빠져나왔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젖은 베개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얼마나 가늘게 떨리던지. 엄마, 나 킨더 초콜릿 먹고 싶어.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울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어린 것이 저를 위로하느라 아프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병원 계단 끝에 주저앉아 소리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유나의 병원비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은 진작에 치료비로 다 들어갔고 집 보증금도 빼서 월세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유나에게 들어가는 주사 한 병은 제 한 달치 월급보다 비쌌습니다.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젖은 머리를 말릴 시간도 없이 오토바이를 몰며 배달을 했습니다. 헬멧 속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을 시간도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는 야속하게도 바닥을 드러냈고 결국 의사 선생님은 저를 조용히 복도로 불러내셨습니다. 어머니, 유나 상태가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기존 약물로는 한계가 오고 있어요. 선생님, 제발 뭐라도.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해외에서 진행 중인 임상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는 겁니다. 기존 약물보다 훨씬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요. 뭐든 할게요. 참여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환자의 특수 유전인자를 확인하는 정밀 검사가 필요한데 이 검사비가 전액 비급여입니다. 국내에서는 시행하는 곳도 거의 없고요. 얼마인데요? 당장 다음 주까지 검사비와 1차 등록 비용으로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3천만 원. 제 손에 들린 건 독촉장이 붙은 월세고지서와 며칠 전 마지막 남은 남편의 유품인 시계를 팔아 손에 쥔 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유나의 병실 침대 옆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유나는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였습니다. 저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니 내가. 그때였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문득 10년 전 유난히 춥던 그의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21살의 대학생이었습니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 24시간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죠. 유난히 춥던 그의 겨울, 제 눈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행색이 몹시 남루한 아저씨였습니다. 매일 밤 편의점 근처를 서성이며 폐지를 주우시던 분이셨죠. 꽁꽁 언 손으로 폐지를 줍는 그 모습이 어쩐지 끼니를 걱정하며 알바를 하던 제 처지와 겹쳐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도 폐기 도시락로 저녁을 때우던 저는 유통기한이 1분 지난 삼각김밥 2개를 들고 나갔습니다. 저기 이거 드실래요? 방금 폐기 찍은 거라 괜찮아요. 아저씨는 처음엔 잔뜩 경계하며 뒷걸음질 치셨습니다. 저는 그냥 삼각김밥을 근처 벤치에 두고 편의점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그걸 집어드시는 모습을 창밖으로 지켜봤죠.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아저씨를 볼 때마다 작은 것들을 챙겨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유통기한이 막 지난 도시락이나 따뜻한 두유를 챙겨드렸고 또 어느 날은 편의점 창고에 쌓인 커다란 박스들을 따로 모아두었다가 아저씨, 이거 리어카에 실으시기 좋게 묶어뒀어요. 하고 건네드렸습니다. 아저씨는 늘 말없이 고개만 꾸벅 숙이실 뿐이었지만 그 경계심 가득하던 눈빛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강추위가 몰아닥친 밤, 저는 아저씨의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리어카 손잡이를 붙잡은 손이 추위에 못 이겨 다 터지고 갈라져 피까지 맺혀있는 붉은 손.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게도 여분의 장갑은 딱 하나뿐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손을 본 순간 망설임은 사라졌습니다. 제 사물함에서 분홍색 털장갑 한 짝을 꺼내 들고 나갔습니다. 네, 이상하게 한 짝만 남아 있었어요. 아저씨, 이거라도 한쪽이라도 끼세요. 손이 너무 엉망이에요. 아저씨는 제 손에 들린 분홍색 장갑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작은 목소리로 고맙소 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아저씨는 편의점 근처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딸의 사연을 적어 인터넷 커뮤니티와 여러 복지재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자격 미달, 복잡한 절차, 기다리세요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치료비 마감을 이틀 앞둔 날 저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유나의 작은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한지영 씨 되십니까? 저는 희망의료재단의 이사장 비서입니다. 희망의료재단이요? 저는 그런 곳에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한지영 씨의 사연을 따로 접하시고
따님 유나 양에 필요한 모든 치료비와 향후 재활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뭘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보이스피싱인가? 저 장난 전화 아니시죠? 아닙니다. 한지영씨. 내일 오전 10시 저희 재단 사무실에서 이사장님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다음날 저는 반신반의하며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재단 사무실, 그곳에서 만난 이사장님은 60대 초반에 무뚝뚝해 보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낯이 익은 분이었습니다. 한지영씨 맞으시죠? 유나 양은 많이 아픈가요? 그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한때 모든 걸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도 친구도 다 떠났지요. 한겨울에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발 제 딸을 살려달라는 마음에 그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한 젊은 아가씨가 매일 밤 저에게 따뜻한 두유를 건넸습니다. 어느 날은 제 손이 찢어진 걸 보고는 자기 장갑을, 그것도 한 짝뿐인걸.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아주 낡고 빛바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아니요. 그냥 서랍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보석함처럼 벨벳으로 안감 처리가 된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 10년 전 제가 그 아저씨에게 건넸던 분홍색 털장갑, 바로 그 한 짝이 소중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건네준 이 장갑 덕분에 내가 그 겨울을 버텼어. 세상이 다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매일 밤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건 아가씨가 처음이었지. 송 여사님. 그분이 10년 전 그 폐지 줍던 아저씨 최 회장님이셨습니다. 당시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나앉았던 최 회장님은 그날 제가 건넨 장갑을 쥐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으셨다고 합니다. 그 후 재기에 성공하셨고 자신처럼 어려운 이들을 돕는 재단을 만드신 거였습니다. 우연히 저의 사연을 접하시고는 한지영이라는 낯익은 이름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를 수소문하셨던 겁니다. 내가 10년 동안 이 장갑의 주인을 찾았소. 내 생명의 은인을. 이제야 내가 그 빚을 갚게 되었구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제가 잊고 살았던 아주 작은 친절이 10년이라는 시간을 돌고 돌아 제 딸아이의, 제 세상의 전부인 유나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유나는 다행히 신약 치료를 잘 마쳤고 지금은 재활치료를 받으며 스스로 숟가락을 쥐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님은 이제 유나의 키다리 할아버지가 되어 저희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기적은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아주 작은 인간성을 잃지 않으려 서로에게 건네는 작은 온기 속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사연이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한지영님이 보내주신 사연, 가장 춥던 날의 온기 잘 들었습니다. 참 가슴이 먹먹하면서도 정말 눈물나게 따뜻하네요. 10년 동안 그 보석함 속에 고이 간직되어 온 낡은 분홍색 털장갑 한 짝이 한 아이의 생명을, 아니 한 가족의 세상을 구한 거네요. 10년 전 21살의 지영씨가 내밀었던 그 작은 온기가 가장 절박한 순간에 기적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종종 잊고 살죠. 내가 오늘 무심코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내가 베푼 아주 작은 친절이 지금 절망의 끝에 서 있는 누군가를 다시 살게 할, 버티게 할 유일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요. 세상은 참 춥고 무섭다가도 결국 이런 작은 온기들이 돌고 돌아서 서로가 서로를 살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영씨, 그리고 지금은 씩씩하게 잘 버티고 있을 우리 유나. 두 사람의 앞날에는 다시는 추운 겨울 없이 따뜻한 봄날만 가득하기를 저 송여사가 두 손 모아서 기도할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사연 읽어주는 송여사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